사모님, 저 아기 생겼어요.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당신 남편이랑 아기 낳고 살려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익숙함이었을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명희 씨는 결혼 32년 차 주부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어요. 카드 명세서에 찍힌 호텔 결제 내역도 받고 회사 송년회 사진에서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눈을 맞추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참았어요. 왜냐고요? 딸 결혼식이 코앞이었거든요. 남편 퇴직금 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아파트는 공동 명의였으니까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노후가 무너진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사모님, 저 아이 가졌어요. 그 순간 명희 씨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대요. 32년을 참았는데 내 노후까지 빼앗길 순 없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명희 씨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영상 보시다가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싶으시면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좋아요는 요 영상 다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을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명희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남편 상철 씨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순한 살 먹은 남자가 갑자기 헬스장을 다니겠다고 하더니 염색도 하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명희 씨는 처음엔 좋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남편이 건강관리 하려나 보다. 퇴직 앞두고 제2의 인생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절대 안 놓더라고요. 예전엔 거실에 던져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래요. 명희 씨가 뭐라고 했냐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히 의심했다가 부부 사이만 나빠질까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무서웠대요. 진짜 뭔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모르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걸 보게 됐어요. 남편 카드 명세서였는데요. 강남에 있는 호텔 결제 내역이 찍혀 있더래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체크인해서 토요일 아침에 체크아웃. 그날 남편은 회사 워크숍 간다고 했었거든요. 명희 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대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잖아요. 혹시 진짜 회사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봤어요. 워크숍 일정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명희 씨는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죠. 근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속더라고요.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남편이 퇴근 후에 자꾸 서재에서 통화하고 주말에 갑자기 골프 약속이 잡혔다고 나가고 집에 있어도 멍하니 딴 생각하는 표정. 그날 밤 명희 씨는 혼자 방에서 울었대요.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이 둘 키우느라 고생할 때 옆에 있었는데 시부모님 병간호할 때도 함께였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근데요, 명희 씨가 더 괴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자기가 이걸 참고 있다는 사실이요. 왜 나는 당장 따지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나? 그런 자괴감이 명희 씨를 더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딸 은지가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예비 사위도 좋은 사람이고 양가 상견례도 끝났고 혼수 준비도 한창인 상황이었어요. 이 시점에 부모가 이혼하면 딸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 퇴직금도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 퇴직금이 적지 않거든요. 몇 달만 더 다니면 받을 건데 지금 이혼 얘기 꺼냈다가 그 돈 어떻게 되는 거야? 아파트는 또 어떻게?
공동 명의인데 반으로 쪼개면 둘 다 갈 데가 없어. 명희 씨는 이런 계산을 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대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재산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사람이었나? 근데요, 59살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건지, 당장 내일부터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명희 씨는 평생 주부로 살았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고, 신혼 때 잠깐 회사 다니다가 첫째 낳으면서 그만뒀어요. 그 후로 32년 동안 집안일만 했어요. 이력서에 쓸 게 없는 거예요. 나이 59에 경력 없는 여자, 누가 고용해 주겠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 같았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자. 딸 결혼시키고 남편 퇴직하면 그때 생각하자. 명희 씨는 매일 밤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어요. 근데 마음은 자꾸 멍이 들어가더래요. 남편이 웃으면 저 웃음이 진짜일까 의심하게 되고, 같이 밥 먹으면서도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고, 옆에 있어도 점점 남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침마다 남편 출근 도시락 싸주고, 주말엔 같이 장 보러 다니고, 시어머니 제사 때도 며느리 역할 다 했어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 화목한 부부 같았을 거예요. 근데 명희 씨 혼자만 알았죠. 이게 다 연기라는 거.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웃고 있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요. 명희 씨가 확신을 갖게 된 건 우연히 남편 회사 송년회 사진을 보게 되면서였어요. 남편 후배가 SNS에 올린 사진이었는데요. 거기 남편이 젊은 여자랑 나란히 앉아 있더래요. 그것도 그냥 옆자리가 아니라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뭔가 내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명희 씨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대요. 여자 얼굴을 확대해서 봤는데요. 30대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로 보이더래요. 그 여자가 남편을 쳐다보는 눈빛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설레는 눈빛이었대요.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눈빛 있잖아요. 명희 씨도 32년 전에 남편한테 그런 눈빛 보냈었거든요. 그걸 다른 여자가 하고 있으니까 소름이 돋더래요. 명희 씨는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 조직도를 검색해서 영업팀 직원들 얼굴을 다 확인했고, 그 여자가 영업이팀 팀장 김유진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40살이고 이혼 경력이 있더라고요. SNS도 찾아봤는데요. 게시물들을 보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삶의 질이 확 올라간 게 보이더래요. 고급 레스토랑 사진에 백화점 쇼핑 인증까지. 그중에 제주도 여행 사진이 있었는데요. 호텔방에서 찍은 건데 침대가 2개였어요. 혼자 갔으면 싱글룸 쓰지 왜 트윈룸이야. 그 시기가 남편이 골프 모임 간다고 주말에 집 비웠을 때랑 딱 맞더라고요. 명희 씨는 그때 확신했대요. 저 여자가 남편이랑 제주도 같이 갔구나. 증거가 쌓일수록 명희 씨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지더래요. 처음엔 울고불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건 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다 싶더래요. 이 남자가 바람 피운 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짜는 거구나. 명희 씨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결혼식 끝나고 나서, 남편 퇴직금 받고 나서 그때 정리하자. 명희 씨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명희 씨가 거실에서 딸 결혼식 청첩장 시안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세요. 명희 씨는 처음엔 보험 영업인가 했대요.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상대방이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 김유진이에요. 상철 씨 회사 동료요. 명희 씨 손에서 청첩장이 떨어졌대요. 무슨 일이세요? 저요, 사모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요? 저 아이 가졌어요. 상철 씨 아이요. 명희 씨는 그 순간 귀가 멍해지더래요. 세상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 자기가 지금 뭘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지금 뭐라고요? 아이 생겼다고요? 임신 3개월이에요. 잠깐 명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유진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전화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근데 상철 씨가 자꾸 미루기만 해서요. 제가 직접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명희 씨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요. 나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상철 씨랑 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혼해 주세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더래요. 명희 씨는 32년을 참아왔는데 그 참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느껴졌대요. 근데요,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나더래요. 대신 뭔가 차가운 게 심장을 채우더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남편한테 얘기할게요. 명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임신이라고요. 혼외자라고요. 명희 씨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겨 유류분 청구도 가능해지고 남편 재산의 일부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 노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 명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참으면 참을수록 손해보는 건 나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명희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밥 차려놓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죠.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명희 씨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김유진 씨한테 전화 받았어.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뭐야 갑자기. 임신했다던데 3개월이라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고. 이게 사실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대요. 명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2년인데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리더래요. 명희 씨가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명희야 나 이혼하고 싶어. 뭐라고요? 유진이가 아이 아빠 없이 키우게 할 순 없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명희 씨는 그 말에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래요. 책임진다고요? 32년 산 나한텐 무책임하면서 남편이 명희 씨 손을 잡으려고 하더래요. 우리 좋게 정리하자. 재산 반반 나누고. 명희 씨가 손을 뿌리쳤어요. 좋게요, 좋게 정리하자고요. 그 순간 명희 씨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32년 동안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나 결혼하고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 없어. 시부모님 모시랴, 애들 키우랴, 당신 뒷바라지 하랴, 그렇게 32년을 살았어. 근데 당신은 뭐야, 이 나이에 마지막 사랑이야. 남편이 명희 씨를 쳐다봤어요. 그래, 마지막 사랑이야.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 유진이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명희 씨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대요. 32년의 결혼 생활이 한마디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명희 씨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자겠다고 나갔고 명희 씨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혼해달라는 남편, 임신한 상간녀, 코앞으로 다가온 딸 결혼식, 59에 혼자가 되는 미래, 어떻게 해야 할까? 명희 씨는 새벽까지 생각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결심을 내렸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정리하자.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명희 씨가 제일 먼저 한 건 변호사 상담이었어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변호사가 명희 씨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어요. 이건 확실한 유책 사유예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상간녀한테 별도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재산은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반반이 원칙인데 유책 배우자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외자가 태어나면 상속 문제도 생기니까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명희 씨가 물었어요. 제가 이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아파트 시세가 얼마고 남편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대략적으로 보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숫자를 보여줬어요. 명희 씨 눈이 커지더래요. 이 정도면 혼자 살아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도 가능하니까 노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명희 씨가 깊은 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진행해 주세요. 그때부터 명희 씨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먼저 그동안 모아뒀던 증거들을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카드 명세서, 호텔 이용 내역, 회사 송년회 사진, 상간녀 SNS 캡처, 핸드폰 통화 기록, 모든 게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증거 정리를 잘해 오셨네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 높아요. 명희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32년 살면서 이런 재주 생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명희 씨는 한 가지 결정을 더 내렸어요. 딸한테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은지야, 엄마가 할 말 있어. 딸 은지 씨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아빠가 바람 폈어. 은지 씨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아빠가? 그것도 상대방이 임신했어. 은지 씨가 한동안 말을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어떡해? 어쩌긴 이혼하려고. 은지 씨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내 결혼식은 어떡해? 명희 씨가 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은지야, 미안해. 근데 엄마 인생도 있잖아. 엄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은지 씨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엄마 결혼식은 됐어. 그냥 작게 하면 되지 뭐. 엄마가 더 중요해. 명희 씨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래요. 모녀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명희 씨의 선택은 명확해졌어요. 참는 건 더 이상 답이 아니었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명희 씨는 남편만 고소한 게 아니라 상간녀 김유진 씨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이 회사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임원이 부하 직원이랑 불륜이고 임신까지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점심시간마다 돌았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임원급 직원이 부하 직원이랑 불륜 관계고 그것도 임신까지 했다니. 사내 연애도 조심스러운데 이건 뭐.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어요. 두 사람이 업무 시간에 어떻게 만났는지,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건 아닌지 그런 걸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남편 상철 씨가 법인카드로 상간녀랑 식사한 내역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여러 번. 회의 명목으로 결제했는데 실제로는 둘이 데이트한 거였죠. 이건 횡령까지는 아니어도 품위 유지 위반이고 회사 이미지에 먹칠한 거잖아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선택했어요. 잦은 퇴직 형식으로요. 문제는 이렇게 나가면 퇴직금이 원래 받을 금액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임원 연봉에 각종 특별 상여금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남편이 명희 씨한테 전화했어요. 명희야, 내가 회사에서 나왔어. 알아요. 소식 들었어요. 제발 합의하자. 소송 취하해줘. 늦었어요. 명희 씨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이 사정하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젠 아니었어요. 마음이 이미 돌아선 거죠. 한편 상간녀 유진 씨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인사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영업이 팀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됐고 지방지사로 발령났어요. 유진 씨가 남편한테 전화했대요. 오빠 나 어떻게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남편이 당황하더래요. 진정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근데 남편도 이미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이잖아요. 뭘 어떻게 해요? 유진 씨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지방 가서 일할 수도 없고 퇴사하자니 수입이 끊기고 남편한테 기대자니 퇴직금도 깎였다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유진 씨 연락이 조금씩 뜸해지더래요. 예전엔 하루에 10통씩 전화하던 여자가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점점 간격이 벌어지더래요. 남편이 먼저 연락하면 받긴 하는데 예전처럼 오빠 보고 싶어 이런 말은 없어지고 그냥 네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짧게 끊더래요.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더래요. 이 여자 만날 때는 나한테 완전 헌신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느껴지더래요.
유진 씨가 원한 게 나였을까? 아니면 내 지위와 돈이었을까? 남편 상철 씨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건 퇴직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매일 집에 있으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골프장 가려면 돈이 들고 친구들 만나려면 체면이 서질 않고 그냥 종일 집에서 TV나 보는 거예요. 유진 씨한테 연락하면 받았다, 안 받았다 하더래요. 요즘은 익십이 일상이래요. 어느 날 상철 씨가 유진 씨 집에 찾아갔어요. 무작정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유진 씨가 문을 열더니 얼굴이 안 좋더래요. 왜 왔어? 연락하고 오지. 보고 싶어서 왔지. 유진 씨가 한숨을 쉬더래요. 오빠 나 좀 피곤해 오늘은 안 되겠어. 상철 씨가 유진 씨를 쳐다봤어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더래요. 유진아 나 요즘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아이 뱃속에 있는데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는데 어떡해. 같이 이겨내자. 우리가 서로 있잖아. 유진 씨가 상철 씨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상철 씨 표정이 굳어지더래요. 뭔데? 나 이 아이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오빠 퇴직금도 줄었고 앞으로 수입도 불확실하잖아. 내 수입도 끊기면 어떻게 살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상철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너 그래서 뭐 어떡하자는 거야? 모르겠어. 시간 좀 줘. 유진 씨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상철 씨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대요. 멍하니요. 자기가 32년 결혼 생활을 벌이면서까지 선택한 여자가 이제 와서 현실 타령을 하니까요. 그날 밤 상철 씨는 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소주를 한 병, 두 병 마시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나오더래요. 명희한테 미안하더래요. 그 순간에요. 바람핀 게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게 미안한 거예요. 32년 함께한 사람의 가치를 모르고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다 버렸는데 그 여자는 결국 돈이 없으니까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뭘 한 거지? 상철 씨가 중얼거렸어요. 빈 소주잔을 들고서요. 이혼 소송은 명희 씨의 승리로 끝났어요. 법원에서 남편의 유책을 인정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명희 씨가 유리하게 판결받았어요. 아파트는 명희 씨 단독 소유로 넘어갔고 남편 퇴직금의 상당 부분도 분할받았어요. 국민연금도 나눠서 받게 됐고요. 상간녀한테 청구한 손해배상도 인정받았어요. 3천만 원이었는데요. 유진 씨가 그 돈 낼 형편이 안 됐어요. 결국 분할 납부로 합의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달 조금씩 갚게 됐어요. 유진 씨는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상철 씨랑은 헤어진 상태였어요. 아이 아빠 없이 혼자 키우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더래요. 회사도 그만뒀고 수입이 없으니까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육아하게 됐어요. 상철 씨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아파트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전세 얻은 건데요. 원룸이었어요. 61살 남자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대요. 아무도 간섭 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며칠 지나니까 적적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고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TV만 하루 종일 켜놓고 있더래요. 유진 씨한테 연락해봤는데 안 받더래요. 몇 번 전화해도 읽지 않음이래요. 결국 카톡으로 메시지 보냈어요. 유진아 아이는 잘 있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네 잘 있어요.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만나자. 아이 얼굴 보고 싶어. 잠깐 뜸이 있더니 답이 왔어요. 나중에요. 지금은 좀 그래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상철 씨가 메시지 보내도 익십, 전화해도 안 받음.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어요. 상철 씨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유진 씨한테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는데요. 읽지 않음. 마지막 확인이 3일 전이래요. 상철 씨 손이 떨리더래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는데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상철 씨 눈에도 뭔가가 흐르더래요. 명희 씨는 요즘 바빠졌어요. 딸 은지 씨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소박하게 했는데요. 오히려 더 따뜻한 결혼식이었대요. 하객들이 축하해주고 은지 씨랑 사위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명희 씨도 울컥하더래요.
결혼식 끝나고 은지 씨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내 결혼식까지 신경 써줘서.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그거밖에 더 있어. 은지 씨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행복해져야 해. 명희 씨가 딸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게. 명희 씨는 이혼 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에요. 혼자서요. 처음엔 좀 어색하고 쓸쓸하더래요. 식당 가면 혼자 밥 먹고 카페 가면 혼자 커피 마시고 근데 이틀째 되니까 적응이 되더래요. 아 이게 자유구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되고. 명희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대요. 32년 동안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남편 위해, 아이들 위해, 시부모님 위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구나. 이제는 달라야겠다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명희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젊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그렸거든요.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손이 굳었는지 선도 제대로 안 그어지고 근데 선생님이 격려해주고 같이 배우는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붙더래요. 명희 씨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이 뭔지 아세요? 바다였어요. 제주도에서 봤던 그 바다, 파란 바다랑 하얀 파도, 그 그림을 거실에 걸어놨어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물어보더래요. 할머니, 이거 누가 그린 거야? 할머니가 그렸어. 와 할머니 진짜요 대박. 손주가 할머니를 쳐다보며 웃더래요. 명희 씨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대요. 어느 날 저녁 명희 씨가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노을이 지는 걸 바라보면서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지 씨였어요.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엄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사위가 삼겹살 구워준대. 그래 갈게. 엄마 목소리 좋다. 요즘 되게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달라. 명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느끼고 있어. 전화 끊고 나서 명희 씨가 노후를 바라봤어요. 32년을 참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지켰다. 명희 씨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어. 명희 씨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래요. 평온한 미소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명희 씨가 32년을 참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은 이야기였는데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분들. 근데요,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도 필요해요. 명희 씨가 보여준 것처럼요. 마지막 사랑이라며 떠난 남편은 결국 혼자가 됐고 현실 앞에서 태도가 달라진 상간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반면 명희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림도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한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됐어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 있으세요? 참고만 계신 분 있으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예요.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